100세 시대에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궁금한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학습의 현장, 명동 가톨릭회관 522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먼 길까지 오셨는데요. 아마 대기 수지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원장님과 만나서 우리 평생교육 관련한 얘기를 한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학교에서 한 41년간 교육을 하다가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평생교육으로 이제 한 10년 차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아마 70 몇 년도에 74년도인가 용산고등학교 다니신 거죠? 아니 67년도에 67년도에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용산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제가 2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또 보니까 여기서 공부도 하셨지만 또 여기서 선생님도 하셨어요. 용산고등학교에서. 예, 제가 2000년도에 부임을 해서 3년 동안 수학 선생님으로 여기 있다가 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해서 간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학교죠. 저한테는 2번 졸업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셨던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유학 오신 것 같았거든요. 60년대 네. 우리가 전부 이농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유학 온 그런 시절이었었죠. 예.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아마 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집을 떠나서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대 4대 수학과에 가셔서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당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그 직군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런 혜택이었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어려워하는 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수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99년 법에 의해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근데 평생교육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거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사는 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또 공부이기도 하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제도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사회교육법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법에서도 사회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을 지향한다 해서 하면서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제도 교육 쪽으로만 사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일을 해왔는데 비해서 평생교육 안에는 제도교육도 포함하고 있고, 교수님은 그 제도교육을 40년 이상 경험하시고 또 사회교육 현장에서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고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가 만약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물었을 때 뭐 해다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할 것이 참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는 은퇴한 다음에 뭐 해변에 가서 조개도 잡고 뭐 낚시도 하고 그러다 왔다고 얘기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평생교육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남다르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회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특히 중등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그 한창 젊은 또래 13세부터 한 18, 19세까지 그 청년기를 담당하시던 교수님들은 아이들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성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교수님들을 만났다는 것이 저희들 연구원에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사실 우리 학습자들 만나면 저희 시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뭐 친구들 또 누님들 여동생들 공부를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특별히 혜택을 받아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저한테는 특혜고 혜택이었었죠. 그거를 갚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도 제 주변에 제가 학교 다녔기 때문에 모두 다 다닌 줄 알았어요. 초, 중, 고대를 다 다니면서 항상 학교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모두 다가 그러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철이 좀 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 여성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학교는 두 벌 쳐놓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의 그 아픔을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남자는 공부시키고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켰다.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지냈는데 좀 더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많이 시켜줘도 초등학교 교육, 그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초등학교 교육 정도를 하게 해주고 가정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남자 교육 한 사람만 시켜서 3대를 아우르게 하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형제들이나 여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안에서만 사는 이런 억울하고 아픈 이런 삶을 이거는 정말 어떻든 혜택을 받은 저 입장에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혜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실 이런 일을 하게 됐거든요. 예. 뭐 잘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드려요, 교수님. 예, 저도 예. 그 졸업식에 참여해서 그 대표들이 읽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결됐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마누라 이제는 좀 들어봐. 나도 이제 한글 읽을 수 있고 은행 자주 이제는 혼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좀 감격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저희 한국여성생활연구원 학력인정 교육을 하면서 중학교 과정은 정말 10년이 넘어갔는데 그 세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특히 여학생들이 수학 수포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여학생만이 아니라 거의 다가 수포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수학이 엄청 재밌는데 그게 기초를 놓쳐버리면 어렵기도 한가 봐요. 그 수포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 있어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사실은 김유정 씨, 뭐, 같이, 네, 네. 그분은 어느 날 그 학교에서 만나서 그해 중졸 검정고시를 하시고 또 8월에 고졸 검정고시 하시고 다음에 대학을 가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자신감, 네. 자기에 대한 그런 그 자신감이나 신뢰감, 효능감을 가진 것을 봤을 때, 와,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죠. 예, 그러니까 그 김유정 씨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교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중학교 정도만 졸업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검정을 통해서 고졸을 하고 또 방송대에 들어가가지고 장학생이 돼가지고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며칠 전에 스승의 날에도 잊을 수 없는 교수님을 찾는다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졸업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알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존재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었고 또 교수님이 희망 걸었던 학생 잘한다. 그래도 열심히 잘한다 하는 이런 기대를 해주신 거에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사는 날까지 이 은혜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 시대를 맞춰가면서 저도 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사실 보람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평생 교육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학습자들이 연령이 좀 많긴 하지만 이분들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대상자들인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적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국가가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교수님은 사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도중에도 교육대학원에서 아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게도 공부를 하셨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퇴직 후에도 학교 아이들 청년들을 위한 그 교육을 퇴직하신 후에도 방송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무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그 법대 전공 다시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에 1학년으로 이제 입학해서 4년 동안 법학을 했어요. 하면서 같이 복수로 사회복지를 해서 저 이래봬도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와, 저는 2급인데 그 1급은 시험 봐갖고 되는데 교수님 머리는 확실히 좋으셨던 건가 봐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마인드도 있으시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
또 나름으로 수학 전문가로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적인 덕목도 많이 갖추셨고 또 그러한 부분을 지금 녹여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해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문해교육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가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 중심의 교육만 했지 어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나이 40, 50에 학교 오라 한다고 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생각까지도 잘 하지 않고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식 시대에 또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집안에서만 살 수 없는 그 단출한 가정 네. 홀로 사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이 나라 안에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국가가 마땅히 해야지 되고 네.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지어주듯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모든 선생님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거를 다 지원하듯이 어른을 위해서도 마땅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식이 국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누가 하나 이 공유를 못하고 현장에서 일하던 저희들은 너무나 실감하는 일이지만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냥 뭐 떡 하나 줘, 배고픈 사람한테 떡 하나 주듯이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학력 인정까지는 그 졸업장 주는 거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쉽게 시작했지만 졸업장을 주기 위한 아이들에 대한 그 배려심 같은 거 그걸 국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에게는 굉장히 각박스럽고 야박스럽고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아쉽고 섭섭한데 개인으로 섭섭한 게 아니라 이 긴 시간에 눌려 있었던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더구나 법을 하셨다 하니까 평생교육법도 좀 한번 좀 잘 들여다봐 주시고 이 문해교육은 정말 교육 중에 가장 긴 교육이에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과정을 그게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중등 중에 고등은 지금은 무상교육으로 하고는 있지만 의무교육은 9년간인데 이 9년간의 교육의 최장의 교육을 정말 자본을 투자를 안 하고 국민교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지 되는 일, 예. 국세로 지원해야 되는 일을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의무 교육 대상자가 꼭 학령기 10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렇죠.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60대, 70대, 80대 이 어른들한테도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의무 교육을 시켜야 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방기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한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한글 자체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교육 정책자 입안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조금 이렇게 상통하는 점에 있어서 속이 조금 시원해요. 그래서 이 소수자, 약한 자들은 이 비문해자들은 누가 알까봐 걱정을 해요. 누가 내가 이 공부하는 걸 알까봐 걱정하고 그게 더 두려워서 사실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나오셔서 정말 사는 날까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알고 느끼고 생활에 적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공부를 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를 한다면 굳이 복지에 어떤 다른 예산을 넣어 갖고 하는 것보다 이 교육 복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제가 전에 가르쳤던 그 학습자였었는데요. 이런 글을 하나 쓴 거에 있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이웃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맨날 배가 아프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면 한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글도 배우고 그다음에 수학도 배우고 해서 이제는 문제 없다. 은행도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또 다른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지지요. 사람답게 사는 게 복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분이 계속해서 한글도 모른다고 하면 계속 주눅 들어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은행도 못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평생 교육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정말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정말 앞으로 이 문해교육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지 되고 또 국가는 그 좋은 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분이 없도록 하는데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고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이 기본 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으로 의무교육 아이들처럼 의무교육의 수준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운 사실은 저희들 또래에서는 많이 배웠다 하면 대학까지 나오는 수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는 대학 나왔는데 나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냥 자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평생을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학습이 필요하다. 네, 초등학교 과정을 어른들하고 같이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느낀 거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어디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도 현 시대에 맞는 초중고대 교육 과정, 평생 교육 과정을 조금 이렇게 탐색해서 보충 보완하는 그러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냥 졸업장만 있으니까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교수님 사실 얘기를 나누자고 하면 이 시간이 요런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로 이제 1부는 그냥 마칠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좋아하시거나 듣고 싶은 노래 음악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평소에 제가 예. 부르는 노래 중에 그 등대지기 네. 참 좋아합니다. 왜 그래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으셔서. 예, 그러면 등대지기를 들으면서 다음 그 후반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을방송 용산 FM 정찬남의 평생교육원을 듣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그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그냥 10년째 이렇게 교수자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수많은 우리 제자들을 길러내 주셨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다면 보람이 있으신가요? 아이, 그럼요. 네. 사실 이 일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그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우리 학습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것보다 제가 배운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우리 어르신 그 학습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그 다음에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제가 손자가 어렸을 때 네. 기초적인 그런 수학을 가르칠 때 그 아이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제가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서 받았던 것보다 그것에 대한 그 복은 우리 손자들이 손녀들이 전부 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가르치는 그 보람이 저 그 보람보다 그 복을 제가 더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우리가 코로나19도 이제 겪어냈고 네, 그렇죠. 그랬었을 때 교수 방법들이 참 많이 달라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은 가만히 집에 계시면서도 해외에 뭐 이런 뭐 선교사 자녀들한테도 줌으로 강의를 하고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 자녀들의 그 교육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수학을 가리키는 일들인데요. 그 일들을 지금도 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전에는 제 몸이 그곳에 가야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 않고 제 안방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들하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지금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 집에서 그러시는데 사모님이 불편해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뭐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좀 불편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 일에 이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이 많으시고 또 사모님의 희생이 또 다른 그 해외에 있는 그 자녀들, 그 선교사 자녀들이나 그렇게 나가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가르치시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렇게 손자녀들에 대한 이해 이런 거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시면서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거 있으시죠? 끝나고 나면 부지런히 어디 가시던데. 예, 제가 그 대체 그 의학 부분 네. 공부를 그것도 한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정도 하면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 모습에서 찾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 교수님에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 저는 그곳에서 제가 인생 후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의미 있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저희 친구들은 이제 보통 요즘 당구 우리 저게 당구를 많이 칩니다. 네.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가고 또 그런데 그 당구 치고 가는 것도 참 좋죠, 건강에.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인가? 또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그 적극적인 그 학습자에 대한 말씀이나 또 가르쳐 주시고 가끔 틈날 때마다 혹시 또 좀 보충 수업을 부탁드리면 언제다 거절함 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연구원을 좋게 생각해 주시고 연구원도 자그마하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보다 나은 우리 주변을 함께 잘 해보자는 의미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돼가고 있고 올해는 이제 47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또 교수님의 그 도움을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여기가 주민들이 만드는 용산 FM 방송이에요. 그래서 규모는 작은만 하지만 아주 알뜰하게 움직이시는 마을 미디어 센터라서 여기 함께 하셨던 교수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용산 이곳은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곳이죠. 정말 어렸을 때 이곳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40대 중년, 50대 초반 이곳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만에 이곳에 와 보니까 또 한 50년 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곳 사회 이곳 지역인들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곳이 좀 더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그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교수하셨던 이형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진행자 정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시대, 지식 기반 사회, AI 시대에 변화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평생 동안 학습하고 배워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과 이 학습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가리라 길이 길이 빛나
하소서.